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공과 막대, 그 다음에 뭐 키보드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출력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동 및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동과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다시 거꾸로 간다면은 그와 같은 데이터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동한다는 거 뭡니까? 값을 변경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 값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값이 있어야 되겠죠. 값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변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값을 변경시켜 줄 수 있는 이미 데이터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뭐 속성이니 뭐 쭉 살펴보지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차적인 부분이 바로 이동 및 출력, 특히나 이제 출력이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동 및 출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의 이동 및 출력해서 이 부분은 앞에서 잠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공의 방향을 우리가 6방향 이렇게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증감해주는 그 값이 다르다고 했었죠. 지금과 같이 이와 같이 아까 좌표를 제가 아까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비율만큼, 그 다음에 요 비율만큼. 그래서 이것이 1이다. 그럼 1만큼 빼고, 그 다음 y값을 1만큼 빼고 1만큼 더해주게 되면 공이 이렇게 움직여지죠.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더해주고 빼줄 것인가, 그 비율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조절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서도 더 세분화된 그런 방향들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0방향일 때는 y만 감소하면 되죠. 그렇죠? x는 그대로 있고요. 이건 뭡니까? y에 대해서만 증감하면 되고, 이거 뭡니까? xy 증감을 다 하죠. 하지만 이거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x 쪽은 증감을 시키고 y 쪽은 감소를 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그 증감과 감소를 해주기 위한 그 값을 우리가 같이 주느냐 아니면 약간 달리 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뭡니까? 45도로 나가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이쪽 또는 이렇게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 방향의 증감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실습 예제 8-2 그래서 0, 1, 2, 3, 4, 5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키보드 값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져 주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게임을 다 코딩, 예를 들어서 정말 머리가 좋아서 전체적인 코딩을 다 짜고 난 다음에 딱 실행했을 때 한 번에 쫙 실행되고 한 번에 게임이 빡 나오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이란 것 자체도 모든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그렇지만 뭡니까? 모듈별로. 그렇죠? 그게 가장 안전하죠. 그렇죠? 요 모듈을 한번 만들어서 제대로 움직이구나 동작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른 걸 붙여서 우리가 하나를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MMORPG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큰 그 MMORPG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일단 먼저 기획을 먼저 하겠죠. 그렇죠? 기획을 하고 있고 대략적인 기획이 끝나게 되면은 물론 그래픽 팀원들이 그래픽 하겠지만 프로그래머들은 무엇을 합니까? 보통 캐릭터 툴, 그렇죠? 그 다음에 이펙트 툴, 그래서 화려한 뭐 이렇게 불꽃이라든가 뭐 이런 거 나타나는 이펙트 툴, 그 다음에 뭐 월드 툴은 조금 그 나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 프레임워크, 그게 있어야지만 뭡니까? 전체 그 팀원들이 그 프레임워크를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획이 완성돼서 오면은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실습 예제 8-2로 돌아가서 일단 숫자 0, 1, 2, 3, 4, 5, 6, 5까지 입력되면은 공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경계 영역, 그렇죠?
경계 영역. 지금 우리는 그 공이 있으면 공이 튕기는 것까지는 우리가 안 합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경계 영역과 상하, 좌우, 그래서 경계 영역과 공이 닿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된다? 준비 상태로 해놓는 거죠. 준비 상태란 뭡니까? 막대와 공이 같이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대가 하나, 둘, 셋, 세 개의 블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세 개의 블록 중에서 가장 가운데, 그렇죠? 정중앙에 X좌표, 그 다음에 블럭이 있는 공유하는 그 Y좌표를 가져와서 셋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그거를 보면 준비 상태 공, 그쵸? 요건 준비 상태 공. 여기는 막대는 없네요. 그쵸? 준비 상태 공.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측 상단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쵸? 이렇게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하단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탁 부딪히게 되면 다시 어떻게 한다? 이 중앙으로 들어. 쭉 나가다 탁 부딪히면 다시 중앙으로. 2번 눌러서 만약에 0, 1, 2가 2죠. 2번 눌러서 이렇게 갖다 딱 부딪히는 순간 다시 이렇게 오고. 그렇죠? 이동 상태, 준비 상태. 이것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봅시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볼의 부분도 이미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GS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볼이라는 것은 사실상 구조체 변수입니다. 그렇죠? 구조체 구조체형 데이터형이고, 그 다음에 GS볼 이렇게 되는데, 요 볼이라는 요 명 중에서 앞에 요 S자 이렇게 붙어 있죠. 그쵸? S. 그래서 스몰 S, 여기는 헝가리언 표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S를 앞에 쓰는 경우는 구조체라는 것을, 이 변수가 구조체 변수라는 것을 명시해 주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들이, 관례적으로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일 때는 여러분들도 앞에다 뭐다? 요거 없이 그냥 G볼 하게 되면 이게 프로그램 막 쓰다 보면 이게 변수인지, 그렇죠? 아니면 일반 변수인지 뭐 구분이 잘 안 가죠. S볼 있으면 구조체구나. 그럼 점 찍으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부터 좀 습관화를 해두는 것이 훨씬 좋죠. 자, 초기 값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줘 있고, 그 다음에 탑, 그 다음에 클럭, 그 다음에 뭡니까? 레디. 준비 상태죠. 그 다음에 50ms.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업데이트 부분.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그쵸? 일단 현재의 타임을 가져오고, 레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이동 상태이죠. 이동 상태일 때만 이 업데이트에서 데이터를 갱신을 계속 해줘야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래서 업데이트, 이동 상태이냐? 그러면, 볼이 이동 상태이냐? 그쵸? 지금 이동을 해야 되냐? 이동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증감할 것인지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동 상태가 됐다. 그럼 이동해야지. 그럼 현재 현재 상태를 이전 상태로 바꾸어 주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그 시간 간격을 체크할 때 그 기준이 되죠. 그렇죠?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이렇게 해서 탑에서 쭉 이렇게 나열되죠.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요 열거형이 있으면은 스위치 문을 쓸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냥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탑일 때는 Y 값을 빼주고, 그렇죠? 레프트 탑일 때는 X 쪽으로는 일씩 증가하고 Y 쪽으로는 일씩 감소하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중요한 것은 아까 그 도표, 그렇죠? 도표를 코드화 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도표를 코드화 하려고 하더라도 변수가 있어야지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데이터를 속성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자, 경계 영역과 충돌하는 경우. 자, 경계 영역 좌우, 그렇죠? 좌우, 그다음 상하, 그렇죠? 상하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Y쪽, 그렇죠? 0에서부터 X는 0에서부터 79컬럼, 그다음에 0에서부터 24컬럼이죠, 그렇죠? 78 되는 건 뭡니까? 이게 특수문자죠. 특수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컬럼이잖아요. 특수문자가.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충돌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레디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 초기값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탑이라는 기본 상태를 주는 거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렌더 이 부분에서는 계속 출력해줘야 되겠죠. 그쵸? 예, 계속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그 변경되는 것은 무엇에 따라 결정됩니까? 그 공이 이동하게 되는 그 변경은 언제 결정됩니까? 바로 이 레디 값이, 그렇죠? 레디 값이 0이냐 1이냐 이거에 따라서 얘가 출력될 때, 공이 출력될 때 이제 어디에 출력될 건지를 어디에 출력될 것인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앞에서 했던 그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뭐 키보드 F일 때는 뭐 레디 상태를 해놓자. 그렇죠? 레디 상태는 바로 정지죠. 그렇죠?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키보드가 0, 1, 2, 3, 4 0, 1, 2, 3, 4가 우리가 요 get ch 가져오면 아스키 코드 값을 가져오죠. 그렇죠? 아스키 코드 값 마이너스 0 하게 되면 0이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스키 코드 값이 만약에 0이, 예를 들어서 아스키 코드 값이 뭐 40이다. 그러면 만약 0을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N키에 40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40 마이너스 이렇게 문자 상수로 만들었죠. 0에 대한 문자 상수, 즉 아스키 값으로 변환이 되죠. 40 마이너스 40 뭡니까? 0이죠. 그렇죠? 그래서 방향 0, 텁이잖아요. 텁.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준 겁니다. 그렇죠? 예. 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여기 있을 땐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고, 그다음 y보다 5보다 작을 때, 그렇죠? 작을 때 0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 이동 상태로 주고, 초기화 해주고, 방향 주고, 그렇죠? 방향 주고, 그 다음에 시간은 요거를 초기화를 해주고, 뭐 이런 내용으로 쭉 되어져 있죠. 예,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공이 내가 원하는 그 키보드의 방향에 따라서 이동하는 공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볼까요? 뭐 제가 실행을 한번 해 보면은 자, 이렇게 떠 있죠. 이렇게 떠 있고요. 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1을 눌렀습니다. 1을 누르고 K를 1을 누르고, 그 다음에 F키, 그렇죠? 1을 누르고 F키, 2를 누르고 F키, 3을 누르고 F키 나오면 이동 상태로, 4를 누르고 F키, 5를 누르고 F키, 그렇죠? 그래서 공이 일단은 이동이 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공이 지금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동한다면은 이제 이 공이 막대기가 튕겼을 때 적절하게 반응해서 이제 옮길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만 만들면은 이제 이 벽돌 깨기 게임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벽돌 깨기 게임의 기본적인 뭐 거의 대부분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대 속성과 이동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죠.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막대기 속성과 이동, 이 부분을 막대기 속성과 이동은 다음 강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너무 설명을 많이 드렸네요.